오늘은 소풍날이에요. 아이들은 모두 미로 입구에 모였어요. 잠시 후 커다란 종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저 소리 들리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미로에서 사람들이 길을 찾아 나올 때 울리는 종소리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금부터 우리도 조별로 미로 찾기를 할 거예요. 길을 찾다 보면 이런 표지판을 또 볼 수 있어요. 표지판을 잘 보고 끝까지 찾아 나와서 선생님이랑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아이들은 신나게 미로 속으로 뛰어갔어요. 야, 빨리 와. 우리가 제일 먼저 종 울리자.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흩어진 자리에서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똥, 똥, 똥. 준호야,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래? 승연이가 물었지만 준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똥, 똥, 똥. 최준호, 이승연, 거기서 뭐해? 빨리 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유리가 준호와 승연이를 불렀어요. 똥, 똥, 똥.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 참, 이를 어쩌지. 준호야, 우리 빨리 가야 돼. 승연이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때 준호에게 다가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우리 친구들한테 가볼까? 친구들이랑 같이 미로 찾기 해보자. 해보자. 미로 찾기 해보자. 준호가 선생님의 말을 따라했어요. 준호의 손을 잡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준호도 함께 가자. 너희들이 힘을 합쳐 준호도 끝까지 갈 수 있게 잘 도와줘야 한다. 얘들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던 승연이가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찬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걱정 마.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찬우의 말에도 준호는 계속 딴청을 피우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토끼 좋아. 당근 좋아. 빨간 눈 토끼는 당근 좋아해. 얘들아, 다음은 이쪽이야. 찬우가 말했어요. 아이들도 찬우를 따라 열심히 길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새 멈춰선 준호가 다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육식 공룡, 이빨이 뾰족뾰족, 몸길이 13m, 몸무게 6톤. 아이 참, 여긴 공룡 같은 거 없어. 빨리 가자. 유리는 준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얘들아, 표지판을 찾았어. 찬우의 말에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아, 벌써 이만큼이 나왔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아직 반밖에 못 왔어? 아, 힘들어. 신이 난 아이들과 달리 땅에 털썩 주저앉은 민혁이는 손에 든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웽. 그때 어디서 나타난 건지 커다란 벌들이 준호와 친구들 쪽으로 날아들었어요. 벌이다. 사람 살려! 아이들은 힘껏 뛰어 도망쳤어요. 강민혁, 빨리 콜라 버려. 그 콜라 때문에 벌이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한참을 달리던 찬우가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안 따라오는 것 같아. 유리가 말했어요. 유리의 말에 뒤따라오던 아이들도 모두 걸음을 멈췄어요. 왜 갑자기 벌이 나타나고 난리야. 이러다 우리 1등 못하겠다. 찬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승연이가 말했어요. 모두들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지도가 그려진 표지판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어떡해, 우리 길 잃어버렸나 봐. 겁에 질린 승현이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토끼 좋아, 당근 좋아, 빨간 눈 토끼는 당근 좋아해. 야, 최준호! 조용히 좀 해! 지금 우리 길을 잃어버렸어! 찬우가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지? 간신히 울음을 그친 승현이가 말했어요. 그때 민혁이가 돌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것 좀 봐. 이 돌멩이 정말 토끼처럼 생기지 않았어? 정말이네? 유리는 무언가 생각난 듯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너 이거 말한 거야? 너 혹시 돌아가는 길 알고 있어? 토끼 좋아, 당근 좋아, 빨간 눈 토끼는 당근 좋아해. 유리의 물음에도 준호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얘들아, 우리 준호를 따라가 보자. 유리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괜찮을까? 옆에 있던 승현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일단 한번 따라가 보자. 이 토끼 모양 돌도 준호가 발견했잖아. 아이들은 준호를 따라 나섰어요. 이게 뭐야! 길이 없잖아! 빨간 꽃, 예쁜 꽃, 예쁜 엄마 좋아하는 빨간 꽃. 잔뜩 심술이 난 아이들 사이에서 준호가 또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빨간 꽃은 이것밖에 없는데. 민혁이가 장미 넝쿨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꽃이 있으면 뭐해! 길이 없는걸! 얘들아! 다시 저쪽으로 가보자! 찬우의 말에 남아있던 아이들도 불평을 하며 돌아섰어요. 에이, 괜히 힘들게 걸어왔잖아. 이제 다리 아파서 더는 못 가겠어. 그때 뒤에서 걸어오던 민혁이가 말했어요. 어? 길이다! 얘들아, 이것 봐! 여기 길이 있어! 뭐? 정말이야? 민혁이의 말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막힌 돌담 사이로 정말 또 다른 미로길이 있었어요. 커다란 장미 넝쿨 사이에 가려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길이었지요. 맞아. 그러고 보니 아까 여기 지나왔던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던 승현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 길로 한번 가보자! 어느새 가장 앞서간 찬우가 말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육식 공룡, 이빨이 뾰족뾰족, 몸길이 13m, 몸무게 6톤. 티라노사우루스, 육식 공룡, 이빨이 뾰족뾰족, 몸길이 13m, 몸무게 6톤. 아이들을 따라가는 준호는 여전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여기 봐! 정말 공룡 모양이 있어! 준호의 말처럼 공룡 모양을 꼭 닮은 돌을 발견했어요. 강민혁, 이거 아까 네가 먹던 콜라 아니야? 땅에 떨어져 있던 콜라캔을 주운 유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네? 민혁이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여기 표지판이다. 정말? 아까 거기야. 마침내 길을 잃어버리기 전 보았던 표지판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종소리도 들려왔어요. 종소리를 들은 찬우가 실망한 듯 말했어요. 에이, 다른 애들은 벌써 다 미로를 찾았나봐. 그러자 민혁이가 찬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끝까지 잘 찾아 나오라고 하셨지. 일찍 나오라고는 안 하셨잖아. 그치, 준호야? 똥, 똥, 똥. 민혁이의 말에도 여전히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준호였어요. 그때 승현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준호가 저 종소리를 똥똥똥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정말이다. 똥똥똥이야. 옆에 있던 유리도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똥똥똥 하러 가자. 찬우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엉뚱하게도 승현이의 손을 잡고 뛰어갔어요. 야, 최준호, 너 1억이야. 찬우는 준호를 따라갔어요. 얘들아, 같이 가. 남아있던 아이들도 신나게 뛰어갔어요. 모두 함께 들려오는 종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소나. 제 이름은 이옥재. 이소나의 쏘, 이옥재의 오, 쏘오 합쳐서 쏙쏙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방금까지 똥똥똥 영상 재미있게 보았나요? 똥똥똥은 미로 공원으로 소풍을 간 준호랑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미로길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동화 속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처음 가는 길, 낯선 길을 찾는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그렇죠.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은 언제나 두렵고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길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을 제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은 늘 가던 길이고 가던 호선이기 때문에 찾기 쉬운데 처음 가는 길은 환승역을 찾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사실은 저도 준호랑 친구들 같은 미로길은 아니지만 길을 찾는 게 되게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꼭 지하철을 탈 때는 지하철 안에서 길을 조금 더 빨리 쉽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꼭 노선도를 들고 다니곤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노선도를 보니까 내가 노선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볼 때마다 어렵고 헷갈려했던 기억이 지금 떠올라요.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여러분들보다도 더 지하철 노선을 찾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보다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시각장애인이요. 그래요.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물론 노선도를 보고 찾아가는 게 조금 힘들긴 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소리가 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고요. 또 색깔을 구별하긴 하지만 색깔을 구별하는 힘이 약한 색역이 있어요. 이 두 분들을 가리켜서 색각 이상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각 이상인 분들이 지하철을 찾아가는 게 참 힘들다고 하세요. 자, 선생님, 이게 뭘까요? 이거 신호등 같은데요? 네, 신호등이죠. 근데 선생님 혹시 이 신호등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실까요? 네, 당연히 알죠. 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요. 딩동댕. 정말 이렇게 쉬운 걸 쉽게 알아맞히시다니. 네. 이렇게 선생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세 가지 색깔로 보이지만 색각 이상인들에게는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선생님, 지금 이 색깔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뭔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색깔로만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도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환승역 찾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노선도가 있어요, 새롭게. 그래서 그 노선도의 단면을 갖고 왔는데요.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이에요. 왼쪽에 보면 모든 노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노선도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서로 다른 노선이 만나는 곳에 곡선과 직선을 사용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 왼쪽에 보면은 갈아타는 호선이 색으로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갈아타는 호선을 쉽게 알도록 환승역의 숫자를 표시해 놓고 있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노선도가 있는데요. 이 노선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쓰는 지하철 노선도가 위에 있고요. 아래는 새로 만든 지하철 노선도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이 새로 만든 지하철 노선도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지하철 노선도를 지하철역에서는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봤다 그래요. 지하철에서 봤다 그러는데 아직 지하철에는 이게 붙어 있진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새로 만든 지하철 노선도가 붙여지면 많은 분들이 지하철 환승역을 찾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지하철 노선도를 사용해본 결과 색각 이상인들에게는 지하철 승강장 길을 찾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다 그래요. 그러면 비색각 이상인 분들은 단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글쎄요, 색각 이상인 분들에게 절반 이상이 단축이 됐으니까 비색각 이상인 분들도 한 30-40% 정도는 단축되지 않았을까요? 오, 네. 얼마나 단축이 되냐면요. 20% 이상 비색각인들은 단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하철 노선도를 찾는데 정말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색각 이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하철 노선도였지만 비색각 이상인이나 색각 이상이나 모두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지하철 노선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거는 시계예요. 시계인데 여러분이 시계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계 이름을 먼저 알려드리면 브래들리 타임피스예요. 브래들리 타임피스인데 브래들리는 사람 이름이고 선생님 근데 시계 하면 영어로 뭘까요? 시계는 영어로 워치요. 네, 워치. 네, 워치는 어떤 뜻? 보다? 네,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타임피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타임피스는 피스 하면 기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호로 시간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계는 앉아서 아는 시계예요.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김영수라는 분이 미국에 대학원에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옆에 시각장애인 친구가 앉아서 자꾸 지금 몇 시냐고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알려주다가 강의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처럼 시계를 딱 차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나한테 시간을 자꾸 물어봤니? 그랬더니 이 시계는 수업 시간에는 눌러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인데 탁 누르면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혹시 선생님 몰래 시계를 보면 좋은데 시계를 볼 수가 없어서 시간을 눌렀어요. 근데 그럴 때 소리가 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다 저만 쳐다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간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수라는 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시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브래들리는 아까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브래들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브래들리 스나이더라고 미국의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가 그곳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두 눈을 실명하게 됐는데 이분이 나는 그래도 수영을 계속 할 거야. 그래서 2011년에 사고를 당했는데 2012년에 영국에서 패럴림픽이 열렸는데 거기 나가서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를 따는 쾌거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김영수 아저씨가 그래 이 시계에다가 브래들리라는 이름을 붙이자. 포기하지 않는 이름. 그래서 브래들리 시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계를 어떻게 보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시계의 오른쪽에 보면 구슬이 보이고요. 윗판에 보면 구슬이 보여요. 오른쪽과 위쪽을 만져보면 오른쪽은 시간, 위쪽은 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 이름이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시계인데 이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은 선생님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쓴 코드 아니에요? 그렇죠. 코드죠. 근데 이 코드를 정말 손가락 힘이 약한 분들은 빼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어때요? 코드에 구멍이 뚫려 있죠. 네. 근데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빼면은 훨씬 지렛대 역할을 해서 편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외국 제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하나 나올 건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누빠폰이에요. 왜 누빠폰이냐면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그래서 지금 보면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니까 코드가 쏙쏙 빠지죠. 그래서 손가락 힘이 약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콘센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시계와 콘센트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나라 사람인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디자인을 쓰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니버설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가 만들었을까? 선생님 여기 나오는 국기가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네, 미국 국기잖아요. 네, 너무 쉬운 것만 물어보죠. 네. 지금 이 미국 국기가 왜 나왔냐면 미국에 사는 중증 장애인 건축가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이름이 로널드 메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널드 메이스라는 분이 처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을 사용하자 해서 이름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90년에 미국에도 장애인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 현재 미국은 일상생활이나 모든 대부분의 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넣자 해서 지금 모든 것들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네. 혹시 지금 이런 그림들 혹시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트나 또 지하철, 관공서 같은 데 가고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이 표지가 어떤 표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장애인 표시죠.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네, 맞아요.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는 뇌성마비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는 뇌변변 장애를 가진 뇌변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장애인 화장실이나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이런 공공시설물이나 물건들을 많이 이용하곤 하는데, 선생님,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장애인들만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러 시설물이나 공공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을 또 따로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궁금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선생님 뭘까요?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이렇게 장애인 전용이라고 붙어요. 그런데 지금 택배 아저씨가 무거운 물건을 밀고 오세요. 근데 이걸 운반을 해야 되는데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막 왔는데 장애인 전용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오셨어요.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분도 이게 불편하대요. 마음이. 내가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눈치가 좀 많이 보이신대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저 아저씨의 그림을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지만 저는 오래 걷거나 계단을 많이 올라가는 걸 잘 못해서 지하철을 탈 때면 저도 이 휠체어를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면 제가 타고 있으면 저를 따라오던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깜짝깜짝 놀래고 또 막 도망가기도 해서 괜히 제가 미안해지기도 하고 뭔가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알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많았던 기억이 지금 떠올랐어요.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어떤 건물 앞인데요. 올리브영이죠. 근데 이 앞에 보면 계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계단이 없고 경사로가 있어요. 근데 이 경사로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휠체어를 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건장한 아저씨도 계시고 유모차를 있는 엄마도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여기 올라가도 될까? 고민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이리로 내가 올라가면 창피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분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하철 노선도도 봤고요. 또 지금 세 사람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맨 왼쪽에 계신 분이 김영수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브래들리 스나이더고.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선생님? 이분 로널드 메이스요. 그렇죠. 안 잊어버리셨군요. 로널드 메이스 교수님이에요. 이 세 분들은 다 누군가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했던 일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좋은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좋은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좋은 생각을 전해주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똥똥똥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들이 열심히 미로를 찾고 있을 때 괜히 장미 넝쿨을 가리키고 있지도 않은 공룡의 이름을 불렀던 준호. 누구는 그런 준호를 모습을 보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그만하라고 소리도 지르기도 했지만 과연 그때 친구들이 모두 준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면 다 같이 무사히 미로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불편함도 누군가에게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들어줘야 되고요. 아,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기다려주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주변 사람들의 그 행복한 것을 함께 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떻게 보면 저희 두 사람도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같이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를 만난 여러분들도 나만 아니라 내 친구들까지, 내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직접 만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다음에 즐겁게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